새벽 3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에 윤서연은 잠에서 깼습니다. 또 그 꿈이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서준이 피를 흘리며 서연의 이름을 부르는 악몽. 무거운 숨을 내쉬며 서연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습관이 됐네요. 3년째 같은 꿈을 꾸고 있으니까요. 서준아, 미안해.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던 서연은 책상 위 달력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내일이면 서준의 3주기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초등학교 교실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칠 체력이 남아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언제나처럼 강한 척해야 했어요. 그게 언니로서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침이 밝았고 우편함에는 몇 개의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광고지 고지서 그리고 청첩장 1장. 서연은 무심코 봉투를 뜯었습니다. 하얀 카드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자. 신랑 윤하준, 신부 김지연의 결혼식에 초대합니다. 처음엔 이름이 비슷한 누군가의 청첩장이 잘못 배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첨부된 사진을 보는 순간 서연의 손에서 청첩장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 신랑은 서준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서준이었어요. 그 눈매, 미소, 턱선까지. 단지 이름만 윤하준으로 바뀌어 있을 뿐. 말도 안 돼. 서연은 몇 번이고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닮은 사람인가? 아니면 장난?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직감은 그가 서준이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습니다. 청첩장엔 결혼식 날짜가 다음 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는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지방 도시였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예식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하준, 김지연 커플의 예식이 맞나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예약 내역은 없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진 서연은 청첩장에 적힌 주소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어요. 이것이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일까요? 하지만 이런 장난을 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서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의 사진을 구했을까요? 서연은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한미자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혹시 서준이 살아있을까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날카로운 숨소리. 이어서 들려온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다시는 서준 얘길 꺼내지 마. 제발. 그만해. 서연은 어머니의 반응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전화는 갑자기 끊겼고 다시 걸어도 받지 않았죠. 이상한 청첩장과 어머니의 반응은 서연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어요. 직접 부모님을 찾아가 진실을 확인하기로 한 겁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학교에 휴가를 내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 윤태석은 이미 출근한 뒤였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한미자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전화 때문에 오셨나요? 제발 그만두세요, 서연아. 서준이는 이미 하늘나라에 갔어요. 서연은 청첩장을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미자의 눈이 커졌고 이내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요. 이 사람은 분명 서준인데 왜 다른 이름으로 살아있는 거죠? 왜 모두가 진실을 숨기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답 대신 흐느꼈습니다. 서연은 답답한 마음에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어요.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서재 책장을 뒤지던 중 서연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서연이 본 적 없는 여자와 함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서준으로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윤서준, 5살, 입양 직전이라고 적혀 있었죠. 입양? 서준이가 입양하였다고? 서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였으니까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한미자가 들어왔어요. 알게 됐군요. 서준이는 당신 아버지와 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내가 받아들인 아이였죠.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공허했습니다. 서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사고는 진짜였어요. 서준이는 정말 사고를 당했고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만 한미자는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다만 뭐요? 제발 말해주세요. 서준이는 살았어요. 하지만 너무 큰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죠.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결정을 내렸어요. 서준을 다시 그 여자에게 돌려보내기로. 서연은 어머니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혈육을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다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지금 서준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왜 하준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거고 왜 청첩장엔 결혼한다고 나와 있는 건가요?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흐느끼며 방을 나갔어요. 서연은 혼자 남겨진 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례식 때도 이상했었죠. 폐관된 관, 서둘러 치러진 장례. 모든 게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어요. 직접 청첩장에 적힌 도시로 가서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짐을 꾸리며 서연은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봤어요. 서준이 정말 살아있다면 꼭 찾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기다려, 서준아. 언니가 꼭 널 찾아낼게. 서연은 청첩장에 적힌 도시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죠. 3년 전 서준의 사고 당시 상황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 오는 날 서준에게 우산을 챙겨주지 못했던 것, 전화를 받지 못했던 것, 그리고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의 무력감까지. 내가 더 일찍 전화를 받았더라면. 후회는 항상 뒤에 오는 법입니다.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청첩장을 다시 한번 꺼내 살펴봤어요. 사진 속 동생은 분명 서준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죠. 예식장이 있는 도시에 도착한 서연은 우선 주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낯선 도시를 바라보던 그녀는 청첩장에 적힌 예식장 주소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한 곳에는 예식장이 아닌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결혼식장 있나요? 카페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서연은 주변을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카페 건너편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며 주인에게 물었어요. 혹시 윤하준이라는 분 아세요? 이 근처에 사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잘생긴 청년 말하는 거예요. 가끔 여기 와요. 항상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고 가죠. 병원 다니는 것 같던데.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찾은 거였어요. 어떤 병원인지 혹시 아세요? 도시 북쪽에 있는 세빛 정신건강 클리닉일 거예요. 가끔 그쪽 가운 입은 사람들이랑 오니까. 다음날 아침 서연은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5층짜리 건물이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접수대에서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요?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의심받을 수도 있겠죠. 안녕하세요. 제가 윤하준 씨를 찾고 있는데요. 접수대 간호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어요. 환자라는 말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서준이 정말 이곳에 있는 거죠. 저는 그의 약혼녀 친구입니다. 지연 씨의 부탁으로 왔어요.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한 의사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윤하준 씨에 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의사는 서연을 잠시 살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하준 씨 담당 의사입니다. 이민재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연은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그러다 직감적으로 이 의사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하준 씨가 제 동생인 것 같아요. 3년 전에 사고로 잃었다고 생각했던. 이민재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연의 팔을 잡고 조용히 자신의 진료실로 안내했어요. 여기서는 이야기하기 좋지 않네요. 제 사무실에서 얘기합시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이민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윤서연 씨군요. 하준 씨의 파일에서 본 적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기억 조작 치료라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그 연구에 참여하고 있죠.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기억 조작?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럼 서준이는 아니 하준이는 그는 자신이 윤하준이라고 믿고 있어요. 과거의 기억은 거의 지워졌죠.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꾼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는 꿈이라고 하더군요. 서연은 이민재의 말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기억을 조작한다니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누가 서준이에게 그런 짓을 했을까요? 이민재는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하준의 치료 기록이었어요. 이 치료는 병원장인 김태우 교수의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하준 씨의 치료가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의 특별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요. 서연은 파일을 넘겨보았습니다. 하준의 과거 기억은 모두 제거되고 새로운 기억으로 덮어 씌워졌다는 내용이었죠.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서준이를 볼 수 있을까요? 제발요. 이민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결심한 듯 말했죠. 오늘 오후 3시에 하준 씨가 정기 상담을 받으러 옵니다. 그때 로비에서 잠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접촉하면 안 됩니다. 하준 씨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서연은 초조하게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 잡지를 뒤적이는 척하면서 입구를 주시했어요. 그리고 정확히 3시에 문이 열리고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숨이 멎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 서준이었어요. 조금 마르고 창백해졌지만 틀림없이 그녀의 동생이었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일어나려다 이민재의 경고를 떠올리고 간신히 참았어요. 서준 아니 하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접수대에 다가가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서연이 기억하는 것보다 낮고 공허했어요.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죠. 그때 병원 문이 다시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의 그녀는 하준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았어요. 하준 씨 기다렸어요. 오늘은 어때요?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서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청첩장의 신부 김지연이었어요. 지연은 하준에게 다정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민재가 나와 하준과 지연을 맞이했어요. 그들이 복도를 따라 사라지는 동안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몰래 따라갔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동생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온 것,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감시 모니터실로 향했어요.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간 서연은 화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진료실의 상황이 모니터에 비쳤어요. 이민재의 진료실을 찾아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하준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지연은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민재는 무언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소리를 켰어요. 최근에 꿈을 자주 꾸신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하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비 오는 날, 한 여자가 나를 부르는 꿈이에요. 그녀는 우산을 들고 있고 나에게 빨리 오라고 소리쳐요. 하지만 난 그녀에게 닿을 수 없어요. 서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의 기억이었어요. 서준의 사고 직전 서연이 우산을 들고 그를 기다렸던 날의 기억이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하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냥 꿈일 뿐이에요, 하준 씨.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결혼식만 생각해요. 서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서준의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걸까요? 그의 진짜 자아가 서서히 깨어나는 건가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동생에게 다가가야 했어요. 모니터실을 나와 복도를 걷던 서연은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연이었어요. 지연은 차가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왜 하준 씨를 지켜보고 있죠? 서연은 지연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민재 선생님의 지인이에요. 병원 시설을 구경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연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서연을 흘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정말 이상하네요. 왜 하필 하준 씨의 치료실 앞에 서 있었죠? 혹시 당신이 그 사람인가요?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 사람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지연이 자신을 알고 있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지연은 서연의 팔을 갑자기 잡아당겼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하준 씨에게서 멀리 떨어지세요. 그는 이제 제 사람이니까요. 과거는 모두 묻혔어요. 그냥 돌아가세요, 윤서연 씨. 서연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확실히 서연의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준의 과거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서연에게 경고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하준 씨는 이제 행복해요. 당신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망치지 마세요. 그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그는 윤하준이고 곧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서연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서준이와 당신은 어떤 관계인데요? 지연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서연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냥 돌아가세요. 아니면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연이 급하게 걸음을 옮기는 동안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았습니다. 위험이라니 무슨 말일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이민재가 다가왔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지연 씨가 화난 것 같던데. 서연은 이민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민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문제인 것 같네요. 사실 저도 최근에 병원 내부 파일을 조사하고 있었어요. 하준 씨의 치료 과정이 너무 이례적이라 의심이 들었거든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민재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이 병원의 기억 조작 프로그램은 원래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환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장이 특정 환자들에게 이 치료를 적용하는 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하준 씨도 그중 하나였죠. 서연은 커피잔을 꽉 쥐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두려웠어요. 그런데 왜 지연 씨가 이런 일에 관여하는 걸까요? 이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김지연은 병원장의 딸이에요. 사실 저와 지연은 과거의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뭔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성격이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고야 마는. 서연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민재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연이 저와 헤어진 후 바로 하준 씨에게 접근한 것 같아요. 마치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던 것처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라면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서연은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하준에게 접근해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이민재 씨 제발 도와주세요. 저는 동생을 되찾고 싶어요. 이민재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내일 하준 씨는 병원 정원에서 그림 치료를 받을 예정이에요. 제가 그때 당신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해주세요. 절대 그에게 충격을 주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하준 씨의 기억이 한꺼번에 돌아온다면 정신적 충격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마침내 서준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떨렸어요. 이제 기다림만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약속한 대로 이민재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서연에게 방문자 패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원은 뒤쪽에 있어요. 하준 씨는 이미 그림 치료를 시작했을 겁니다. 주의하세요. 지연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서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정원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스한 봄날 정원은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그곳에 서준이 안희아준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젤 앞에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죠. 서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서준의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서준은 잠시 그림에서 시선을 떼어 서연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서연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서연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세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캠퍼스에는 비 내리는 풍경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빗속에 서 있는 한 여자의 모습. 서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것은 분명 서준의 꿈에 나오는 장면이었어요. 아름다운 그림이네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자꾸 꿈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낯선데 왠지 그리워요. 서연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서준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자신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눈물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이민재의 경고를 기억하며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그 꿈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준은 붓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비가 내리고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하준이 아니라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렸어요. 서준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그게 제 이름도 아닌데. 순간 서연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준의 기억이 정말로 돌아오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것이 서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됐습니다. 혹시 그 꿈속의 여자는 어떻게 생겼나요? 서준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천천히 말했어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처럼. 서연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뭔가 상처드릴 말을 했나요? 서연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어요. 아니요. 그냥 당신의 이야기가 슬픈 소설 같아서요. 서준은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표정이었어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당신 얼굴이 왠지 익숙해요. 서연의 심장이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이 자신을 기억하기 시작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때 정원 입구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준 씨, 여기 있었군요. 지연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서연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연은 재빨리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림 잘 봤어요. 이만 가볼게요. 서연은 지연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정원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서준이 조금씩 자신을 기억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민재가 병원 로비에서 서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서연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땠나요? 하준 씨와 대화해 보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민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중요한 발전이에요. 하준 씨의 억눌린 기억이 서서히 돌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집착적인 사람인지 알아요. 하준이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의자에 깊이 몸을 묻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지연이 누구이고 왜 서준을 붙잡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이민재 씨 하준의 병원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특히 그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상황이요. 이민재는 잠시 망설이다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위험한 일이지만 오늘 밤 병원 문서 보관실에서 만나요. 모든 기록은 거기 있습니다. 해가 저물고 병원이 조용해진 시간. 서연은 약속대로 문서 보관실로 향했어요. 이민재가 이미 도착해 컴퓨터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연을 맞이했어요. 하준의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윤서준의 기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서연은 숨을 죽인 채 내용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환자명 윤서준 현 윤하준. 교통사고 후 심각한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진단. 기억조작 치료 승인자 김태우 병원장, 윤태석 환자 아버지. 그리고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환자 가족관계 윤태석 법적 아버지 한미자양 어머니 윤서연이 복자매. 생모 이수진. 환자는 윤태석과 이수진의 혼외관계에서 출생. 이어서 더 놀라운 사실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치료 특이사항 환자는 본인의 출생 비밀과 가족관계에 대한 기억 제거 요청 등. 추가로 김지연 환자의 사촌, 이수진의 여동생의 딸과의 관계 기억 유지 요청 등.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서준은 이복 동생이었고 지연은 그의 사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둘의 결혼은?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들은 사촌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결혼을 허락할 수 있죠? 이민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어요. 이제 지연이 왜 그렇게 하준에게 집착하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그녀는 서준이 자신의 사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서연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온 가족이 이 끔찍한 거짓말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혼외자식인 서준을 버리고
그의 기억까지 조작하도록 허락했던 거였어요. 그럼 서준의 사고는? 이민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실제로 사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치명적이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고를 계기로 서준의 출생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고, 그때 김태우 병원장과 지연이 개입한 것 같아요. 서연의 머릿속에 점점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준의 사고 직후 아버지가 급히 해외로 떠났던 이유, 시신을 볼 수 없었던 이유, 어머니의 이상한 반응까지.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지연이 차가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 뒤로 경비원 둘이 보였어요. 역시 여기 있었군요. 정말 끈질기시네요, 윤서연 씨. 서연과 이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연, 이건 옳지 않아. 내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알아? 지연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잘못?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하준을 사랑해요. 그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하준이 저에게는 모든 거예요. 서연은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가 당신의 사촌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연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에요? 피는 그저 물보다 진한 액체일 뿐이에요. 저에게 하준은 제가 가져야 할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항상. 이민재가 서연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연, 제발 정신 차려. 너는 지금 하준의 인생을 망치고 있어. 그리고 내 자신의 인생도. 지연은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내보내세요. 그리고 이민재는 병원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세요.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즉시 해고 조치하겠어요. 경비원들이 다가오는 순간 서연은 재빨리 컴퓨터 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이 비밀을 폭로할 때였어요. 병원 밖으로 쫓겨난 서연과 이민재는 다음 행동을 계획해야 했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생각뿐이었어요. 결혼식이 3일 후예요. 그 전에 서준을 구해야 해요. 결혼식 하루 전, 서연과 이민재는 마지막 계획을 짰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에 저장된 병원 기록은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결혼을 막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의 기억을 되찾게 해야 했죠. 이민재 씨 기억을 되찾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서준이가 조금씩 기억을 찾고 있는 것 같던데. 이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 조작 치료는 완전히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억누르는 거예요. 강한 정서적 자극이나 특정 기억의 트리거가 있으면 기억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서준의 경우 서연 씨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결혼식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과 조작이 끝나야 했어요. 서준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얀 꽃으로 장식된 예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연은 하객을 가장의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부모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윤태석과 어머니 한미자였어요. 서연은 그들을 피해 구석에 숨었습니다. 아직 대면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예식이 시작되고 하준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어딘가 공허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꿈속을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웨딩마치가 울리며 지연이 입장했어요. 그녀는 아버지 김태우 병원장의 팔에 의지한 채 걸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습니다. 목사가 이 결혼에 이해가 있는 분은 지금 말하거나 영원히 침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서연은 중앙 통로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이 결혼에 이해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어요.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병원장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오직 서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어요. 윤하준이 아니야. 넌 윤서준이야. 내 동생이고 이 여자의 사촌이야.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이 재빨리 서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준 씨, 이 여자 말 듣지 마요. 그냥 미친 사람이에요. 서연은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경호원들이 다가오려 했지만 이민재가 그들을 막았습니다. 서연은 서준 앞에 섰어요. 3년 전 비 오는 날 사고가 났어. 내가 우산을 들고 널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네가 내게 달려오다 차에 치였어. 하지만 넌 죽지 않았어. 그들이 너를 데려가서 기억을 지운 거야. 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만해요. 서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연과 서준이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이것 봐, 서준아. 우리는 가족이야. 언니로서 널 지키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해. 서준이 사진을 바라보자 갑자기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마취댐이 무너지듯 기억이 물밀듯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괴로운 신음을 내뱉었어요. 서연 누나. 그 순간 지연이 서연을 밀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안 돼. 하준 씨는 내 거야. 내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서준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 넌 내 사촌이잖아.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지연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김태우가 앞으로 나섰어요. 모두 진정하시오. 이건 큰 오해일 뿐입니다. 하지만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기억 조작 치료 기록, 서준의 진짜 신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가담한 사람들의 이름까지.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지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서준은 여전히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생에게 다가가 그를 부축했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서준아. 서연이 서준을 안아주었을 때 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요. 누나, 기억나.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6개월 후 서준은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지만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서연은 매일 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도 서연은 병원 정원에 앉아있는 서준을 발견했어요. 그는 이젤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다가가자 서준은 미소를 지었어요. 누나 왔구나. 오늘은 특별한 그림을 그렸어. 서연이 다가가 보니 캠퍼스에는 서연과 서준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구나, 서준아. 서준은 붓을 내려놓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허함이 없었어요. 기억나, 누나. 모든 게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그리고 서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가족인지 받아들일 거야. 서연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찾은 느낌이었어요. 아직 많은 상처가 남아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있었지만 적어도 이제 그들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서준아. 이번에는 내가 내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병원 창가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빛이었습니다.